워크숍을 진행할 때 온라인이 좋나요? 오프라인이 좋나요? 네, 역시 상황적이네요.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좋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좋기도 하죠. 오프라인이 좋은 경우에는 정말 깊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, 그때는 직접 대면으로 보면서 또 그때그때 대안들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그거로부터 디벨롭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사안인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논의를 한 명은 브라질에 있고 한 명은 아프리카에 있고 한 명은 유럽에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인데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. 그러면 온라인에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온라인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준다. 즉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뭐 숙박비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비용 절약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.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이제 디테일한 그 사람의 어떤 의중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대면으로 할 때 이게 진짜 좋아하는지 또 더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까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야 될 때는 대면이 좋다. 근데 비용이 없다. 그러면 원격도 무방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사무실 안에 각자 온라인으로 켜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. 이때는 비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회의실에 모여서 대면으로 회의하는 것이 훨씬 좋다. 또는 뭐 같은 빌딩에 층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온라인으로 한다. 그것도 좀 어색하지 않나요? 그죠? 그때는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. 그러면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오프라인보다는 느끼기가 힘들잖아요. 온라인은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러면 그때 퍼실리테이터는 어떠한 노력을 좀 더 하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표현을 좀 더 텍스트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말이나.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화면을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. 그리고 적어도 화면을 어둡게 까맣게 해놓고 카메라를 끄고 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 보안 장치로 이제 화이트보드 툴이라고 해서 뭐 미로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런 화이트보드 툴을 활용을 해서 그래도 텍스트로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. 그러면 코퍼실리테이터와의 협업이 온라인에서도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을까요? 브레이크 그룹을 나누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30명이 같이 하다가 그다음에 브레이크 아웃 그룹을 만들어서 뭐 5명 이렇게 룸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일반 오프라인에서 할 때에는 거기에 메인 진행자를 어쨌든 모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그룹들을 한눈에 어쨌든 살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쪽 그룹이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쪽 그룹은 뭔가 침묵이 계속 흐르고 있다. 그러면 메인 진행자가 거기 가서 응대를 하면 되잖아요. 대응을. 줌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브레이크아웃 그룹을 하면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돌아다녀 봐야 되거든.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. 혼자 하기에 벅찰 수 있죠. 그러니까 여러 명이 코퍼실리테이터가 한 방을 맡아서 거기에 상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최소한 퍼실리테이터와 코퍼실리테이터들 간끼리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까요? 그렇죠. 그건 같은 자리에서 있으면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는 기술적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. 그 기술적 문제를 따로 처리해 주는. 그래서 기술적 문제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한두 명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니션을 코퍼실리테이터로 두고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회의가 많이 간소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간단한 내용을 가진 회의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네.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좀 중요한 쟁점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퍼실리테이터는 온라인, 오프라인 역량을 다 갖춰야 되는 세상이 온 걸까요?
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잘 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잘 합니다. 왜 그러냐면 퍼실리테이션의 기본 스킬이 질문하는 거고요. 오프라인에서 질문하는 거나 온라인에서 질문하는 거나 그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할지는 똑같은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 잘 듣고 기록하고, 근데 기록하는 거를 오프라인에서는 화이트보드에 쓰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화이트보드에 쓴다. 요거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역량이 크게 구분되진 않고, 다만 디지털 기기를 켜고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있는 기능들의 세팅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. 다만 기계를 다루니까 그 기계 장치를 좀 활용하는 또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역량이 추가로 필요할 뿐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어떤 회의를 하거나 말 거냐는 가치로운 회의는 해야 됩니다. 가치 있는 회의는. 그러니까 회의를 무조건 없애는 건 잘못된 일이고,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인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그 회의가 정말 유용한 결과를 내는 거냐, 회의 안 해도 괜찮은 거를 회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죠. 그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제가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